자, 이제 이어서 소화이론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배운 게 연소하고 화재잖아요. 그럼 이제 불 끄는 거 배워야 되겠죠? 소화이론 보겠습니다. 자, 소화 방법과 원리에 대한 연결이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증발잡열이란 말이 나옵니다. 증발잡열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그냥 증발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기화열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냥 요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증발이 일어날 때 빼앗아가는 열. 그러니까 증발이 일어나는 만큼 시원해지는 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다 이렇게 물을 발라요. 좀 있다가 시원하죠. 왜 그런 거죠? 물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는 건데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물이 증발이 되면서 열을 빼앗아가요. 그걸 증발잡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얼마만큼 냉각을 시키느냐가 증발잡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냉각소화는 증발잡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얘기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거소화는 이 가연물입니다. 가연물을 불로부터 떼내요. 그러니까 불에 탈 만한 물질을 치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제거소화라고 합니다. 억제소화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억제한다. 이 말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15% 이하로 억제하는 건 뭡니까? 이건 질식소화죠. 질식소화가 되는 거고 이 억제소화라는 게 말이 되려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억제소화는 연소 반응이 아니라 이거 약간 오탄 것 같으신데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 우리 연소의 4요소 중에 연쇄 반응이라고 있거든요.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억제 소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억제 소화가 답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연쇄 반응 차단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 차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억제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글자 가지고 어휘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억제하니까 억제소화 아닌가요? 그게 함정이죠. 제거하면 제거소화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했으니까 이거는 질식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말 아닌가요?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질식소화가 맞습니다.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연쇄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는데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걸 뭐라고 하죠? 화학적 소화가 되겠죠. 화학적 소화가 되는 겁니다. 화학적 소화는 무조건 이거 찾으시면 돼요. 연쇄 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라는 말 있죠? 화학적 작용은 무조건 뭐다? 연쇄 반응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쇄 반응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화학적 소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나오겠네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이라는 말 나왔는데 화학적 작용은요, 여러분들 딱 저거 하나 찾으시면 돼요. 할론 소화기. 이 할론 소화기라고 하는 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론 소화기는 환경 파괴 물질이에요. 이 할론 소화 약제가 바로 프레온 가스라는 걸 쓰거든요. 이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 할론 소화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화학적 작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할론 소화기 하면 무조건 화학적 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목재, 이산화탄소 소화기. 자,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잘 안 씁니다. 아니, 쓰긴 쓰는데 잘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일반 화재를 잘 못 끕니다.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재가 일반 화재인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쓴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통전 중인 전기실. 통전이 뭐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포 뿌려버리면 얘가 수개소화약제를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순간에 감전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을 사용하는 거 안 되는 거고요. 경유화재에다가 포소화약제를 쓴다. 근데 이거 맞긴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경유화재 포소화를 쓰는 건 이게 질식소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는 거죠? 화학적 작용을 찾는 거지 질식소화는 이게 물리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적 작용이 뭘 찾는 겁니까? 연쇄 반응에 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연쇄 반응 차단을 찾아야 되는데 연쇄 반응 차단을 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할론 소화기라서 저 같으면 저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 그냥 화학적 작용에서 할론 소화기 찍었어요. 이게 무조건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물리적 작용이 없다는 게 아닌데 주로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할론 소화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나트륨은 주수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큰일 나요. 나트륨은 물 뿌리면 폭발해버립니다. 아,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나트륨은 거의 끌 방법이 없어요. 뭐 모래로 덮어서 끈다든가 그런 건데 그건 소량이나 가능한 거지, 대량의 화재는 끌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탈 때까지 내비둡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물을 뿌리는 건 아예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전 중인 전자제품에 포 쓰면 안 돼요. 뭐 제거건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 소화기를 쓰면 안 됩니다. 수계기 때문에 쏘는 순간에 감전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럼 얘도 틀렸고 얘도 틀린 거예요. 유류화재를 폼, 거품으로 덮는 건 질식소화다? 맞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억제소화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억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연쇄반응 차단이라 그랬죠.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고, 굳이 이 녀석이 답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론 소화기가 나올 거거든요. 할론 약제가 나올 건데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얘 때문에 틀린 거고, 산림화재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건 제거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억제랑 제거는 달라요. 여러분들 뭐 언어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억제나 제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제거는 말 그대로 가연물을 그 불에 탈만한 물질을 없애는 걸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거고요. 억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거니까 화학적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연결로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몇 번입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 방법과 다른 거 골라라. 소화 방법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소화 방법이 그 내용에서 다른 거 골라라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니, 답은 쉽습니다. 소화 방법 다른 거 1번. 알코올 화재에서 물을 가해요. 자, 알코올은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뭐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용성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용성 가연물이라고 하죠. 알코올 화재는 수용성 가연물, 수용성 액체 가연물에서 수용성 가연물입니다. 수용성이 무슨 말이죠? 알코올은 물에 잘 녹아요. 알코올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잘 모르시겠으면요, 여러분들 위스키를 오늘 한 잔 드셔보시는데 거기에다 물을 좀 타서 드셔보세요. 그럼 어때요? 연해지죠. 연해지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스키 말고 왜 중국 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과두주라든가 이런 것들 불 붙이면 굉장히 불이 잘 타잖아요. 잘 타요. 그 되게 알코올 독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마시는데, 그럼 불이 붙었다고 쳤는데 거기다 물을 넣잖아요. 알코올은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농도, 소위 말해서 도수가 낮아지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희석소화라고 합니다. 희석소화인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알코올 화재에 물을 가하여 알코올 농도를 40도 이하, 위스키 아래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불이 꺼진다. 맞습니다. 탄진 폭발 방지 암분살포. 탄진이라는 게 석탄가루인데요. 석탄가루에다가 암분이라고 하는 거는 돌가루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석탄가루가 원래 불이 되게 잘 붙는데 암분, 돌가루가 들어가면 이 석탄이 불 붙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진, 석탄가루에 불이 붙는 걸 막기 위해서 돌가루를 집어넣어서, 돌가루가 그냥 연용량이 크다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열을 흡수해버립니다, 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어렵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탄진이란 말 나오면 암분 맞아요.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정화재.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우리 형님분들은 예전에 걸프전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막 전쟁을 한 걸프전 있죠. 걸프전 끝날 무렵에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퇴각을 하면서 그 쿠웨이트 유전지대에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막 그게 이제 이렇게 타는 걸 우리가 유정화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폭발물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불꽃이 사라져요. 그때 이제 화학약품이라든가 아주 강력한 물대포를 쏴가지고 더 이상 불이 나는 걸 막으면서 불을 끄는 방식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정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물에 의한 폭풍으로 끄는 거 있거든요. 이 방식도 맞는 방식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 이용하는 거는 물을 이용해서 희석소화하는 거죠. 희석소화. 이거는 암분살포. 그 다음에 요거는 폭풍으로 끄는 건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뭡니까? 물리적 소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물리적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소화 방법이 다른 거 찾으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그럼 제가 아까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였습니까? 화학적은 뭐라 그랬어요? 연쇄반응이란 말이 나오든지 연쇄반응 억제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억제소화라는 말이 나오든지 맞습니까? 그리고 하론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론 소화약제가 나오든지 이거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어때요?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거 하나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하론유가 바로 뭡니까?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